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I PC 시대의 불꽃 튀는 프로세서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마이크론의 실적을 비롯해서 메모리 업체의 실적 전망을 보면 기대했던 AI PC 시장 개화에 따른 실적 모멘텀은 기대보다 못한 게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AI 기능을 차세대 PC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조사들과 칩 메이커들이 많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AI 하드웨어가 장착된 새로운 칩은 더 빠른 CPU 및 GPU 코어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칩을 장착하는 노트북이나 PC 그리고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리고 이에 따라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CES에 참석한 젠슨 앙도 그 AI PC 시장 개화가 더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젠슨 앙은 AI PC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AI가 가상 서버인 클라우드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AI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배포하는 게 더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젠슨 앙은 반도체 기술 역량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만큼 종국적으로는 더 많은 AI를 개인용 PC에서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내놓은 개인용 슈퍼컴퓨터로 미디어텍과 공동 작업했다는 프로젝트 디지트도 일종의 그 AI PC 시장 진격을 위한 워밍업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그 CES에서 소개된 프로젝트 디지트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손잡고 개발 중인 AI 슈퍼칩 GB10 그레이스 블랙엘 슈퍼칩을 기반으로 합니다. 칩에서 최대 2천억 개 매개 변수가 있는 초거대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AI 서비스 개발은 엔비디아의 고가 AI 칩을 구매하거나 클라우드 대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5월 달에 판매된다는 그 프로젝트 디지트가 나오게 되면 $3,000, 즉 하나로 한 430만 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개인용 슈퍼컴퓨터인 프로젝트 디지트는 대중 제품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자나 AI 연구원 등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용 기기가 아닌 고급 AI 개발을 위한 전문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젠슨 앙이 이번에 미디어텍과 손잡고 내놓은 GB10 슈퍼칩은 결국 소비자용 CPU를 개발하기 위한 예열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실제 젠슨 앙은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열망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젠슨 앙은 미디어텍이 GB10 슈퍼칩을 다른 PC 업체에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GB10 칩으로 독립형 PC를 구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GB10에서 그치지 않고 미디어텍과 PC용 ARM 기반 CPU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인데요. 이미 애플도 했고 이 퀄컴도 ARM 기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를 내놓았는데 미디어텍과 함께하는 엔비디아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서버단 AI 칩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로서는 PC용 CPU 시장에서도 자신의 강력한 프로세서를 내놓아서 AI PC 시장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개인용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는 일종의 미니 데스크톱 시스템으로 엔비디아가 PC용 CPU 시장으로의 확장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이번 CES에서는 프로세서 업체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굉장했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프로세서 라이젠 AI 맥스 시리즈 등을 공개하면서 애플과 인텔을 동시에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에로 레이크가 제대로 양산되지 않으면서 AMD의 라이젠 CPU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쟁자의 실패로 자신의 CPU 제품의 공급이 딸려서 리드 타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쟁사를 지나치게 디스하면서 일종의 신사협정을 대놓고 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AMD는 인텔이 최근 CPU 출시에서 잇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겨냥해서 경쟁사가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CPU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주력 프로세서로 더 부각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외부로 발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엔비디아의 그 개인용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트에 대한
경쟁사들의 견제, 또 전문가들의 혹평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인텔에서 핵심 임원으로 있다가 인텔에서 사실상 GPU 시장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죠. 최근에 독립한 라자 코두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라자 코두리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GB10 칩을 근간으로 한 개인용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성능이 인상적이지 않다고 냉소적으로 혹평했습니다. 이 코두리는 그린팀 엔비디아가 이 슈퍼컴퓨터를 작은 보석 상자인 것처럼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곧 출시될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 GPU나 $250짜리 인텔 아크 GPU의 성능과 엇비슷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3,000나 주고 살 제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손바닥만한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3,000나 주고 구입할 바에는 차라리 게임용 PC를 사라는 얘기도 AI 업계에서는 AI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AI 적용 이 PC, 노트북 등 소비자용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프로세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이 메모리 측면에서 이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AI PC든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한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핵심은 AI 시장의 영역이 슈퍼컴퓨팅에서 온 디바이스 AI, 그 물리적 AI 등 엣지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저전력 구동에 최적화된 LPDDR 메모리 등이 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이 서버단에서 소비자용 AI로 확산될수록 플랫폼 중심이 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